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로 선출된 김원기 후보가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내 화합을 통한 원팀 구성과 함께 GTX-C 조기 착공, 8호선 연장 등 교통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로 선출된 김원기 후보가 경선 승리 후 당원과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선 승리를 위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를 다시 일으켜 세워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 주권 시대를 만들어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저에게 내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봉합하고 당원과 시민을 하나로 묶어 승리를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면서 시민 중심 시정과 지역 경제 회복, 교통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GTX-C 노선 조기 착공과 8호선 연장 추진 등 교통 공약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GTX-C 노선을 조기 착공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 8호선 문제로 고산 밀락지구의 주민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호선을 속히 연장하는 그러한 작업을 저희들이 해야 하고 지역경제 회복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의정부 주식회사 설립과 공공배달앱 도입 구상을 언급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 반환 공여지를 의정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CRC와 캠프 스탠리 부지를 활용해 현실성 있는 개발 계획과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의정부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시장으로 일하고 싶다며 본선 승리를 향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도 고산 지역에 있는 캠프 스탠리, 반환 공여지의 아름다운 그림, 현실적인 그림, 의정부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약을 잘 만들어서 실천해내는 그런 시장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이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구에 심황섭 후보를 공천하면서 계양을 선거 경쟁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후보를 만나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 2달 정도는 뭐 공개 일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비공개 일정으로 꾸준하게 지역분들 만나 뵈면서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제 출마 의지도 말씀드리면서 보내왔습니다. 뭐 다양한 분들을 만났고요. 그 이후에는 뭐 출퇴근 인사라든지 아니면 골목 인사들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지역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계양을 좀 발전시켜달라. 하나같이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다짐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소 관념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오버홀이라는 게 뭐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뭐 메카닉 계열에서의 쓰이는 용어인 건데 지금 5급 3특으로 수도권 중심, 특히 서울 1급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이재명 정부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국정 기조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각 지역은 광역 거대 도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뭐 반기를 들거나 부정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지역의 특수성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도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천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서 정책들을 펴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견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천을 조금 더 수도권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지 말고 지역의 특수성을 정밀하고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버홀, 즉 부품을 하나하나 뜯어내서 정밀하게 세척도 해보고 점검도 해보고 수리도 해보고 필요한 거는 교체도 해나가면서 다시 그것들을 조립했을 때 제대로 기계의 성능을 100% 혹은 그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오버홀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교통 문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서울과 지리적인 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가깝다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철도라든지 많은 교통 인프라들이 확충돼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 이곳에 오셔서도 그렇고 지난번 총선 공약으로도 계양을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계양 테크노밸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건 사업이자 미래 먹거리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업들 유치가 조금 더딘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인프라도 잘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계양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대통령을 배출했다라는 자긍심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만큼 이 계양은 이재명 대통령을 품어주신 곳이고 또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대선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대통령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으로서 했었던 계양의 공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과제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 김남준이 반드시 해내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천이 확정된 우리 지역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단비 예비 후보가 부평구청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이 예비 후보는 부평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을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할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제가 인천시의원으로 4년간 근무하면서 인천 전반에 대해서 이제 훑었는데요. 우리 부평에 대해서 좀 더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부평구청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부평 구민들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제2경제도시라 불릴 만큼 눈부시게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요. 부평 같은 경우는 지난 16년 동안 안정을 좀 중시를 하다 보니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발로 뛰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 동네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속 통합행정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을 해서 행정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을 시키고 싶고요. 임기 내 최소 1개 구역 이상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부평구민 여러분, 저는 부평에서 태어나 평생을 부평에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더 배우고 더 노력해야 하는 청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지역 일꾼으로 일하고 싶어서 부평구청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우리 동네의 변화를 주민들과 함께 체감하는 구청장으로 주민들과 함께 부평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부평은 속도뿐만 아니라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들과 함께 부평을 바꿔나가면서 그 책임 끝까지 지겠습니다. 부평을 계속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할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천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광고물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4월 30일 10개 군구 5개 광고물 담당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선거 광고물 관리 지침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현장 집행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달라지는 투표 권유 현수막 신고 후 지정 게시대 설치와 후보자 외벽 현수막 자율 책임 관리 등에 대해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는데요. 시는 선거 기간 중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일반 현수막 게시대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공 목적의 디지털 게시 시설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인천 계양구가 오는 5월 13일부터 6일간 2026 계양 오픈 국제 양궁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성과로 세계 양궁연맹이 공인한 세계 최초의 클럽 대항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대회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포함해 세계 22개국 400여 명의 정상급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선은 국제적 시설을 갖춘 계양 아시아드 양궁장에서 열리며 준결승과 결승전은 지역 명소인 계양 아라온 수향원에서 펼쳐져 자연과 스포츠가 어우러진 이색적인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계양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엘리트 체육을 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제 교류의 장을 열고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축제 모델을 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고유가 장기화에 따라 시민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본형은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존보다 30%를 더 환급하며 모두의 카드는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한 달 15회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에 돌려주는 제도로 기본형과 모두의 카드 방식 가운데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합니다. 부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와 환경기초시설 악취 개선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굴포 하수처리 시설과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협약은 환경기초시설 악취 개선을 위한 각 기관의 업무 분담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비를 확보하고 LH는 신도시 사업 시행자로서 행정적 지원과 전체 사업비의 35%를 분담합니다. 이에 따라 굴포 하수처리 시설은 수처리 시설을 복개해 악취 발생을 차단하고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 친화 시설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또 자원순환센터는 시설을 지하화하는 등 주요 악취와 유해물질 배출원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16,000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했습니다. 올해 부천시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 대비 2.6% 상승해 경기도 평균 상승률 2.68%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은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 확정됩니다. 같은 기간 부천 공동주택 26만 4천여 호의 가격은 2.3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린이날 아이들과 어디 갈지 고민이시죠? 전국 곳곳에서 체험과 공연, 축제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가족 나들이에 딱 맞는 행사들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곳들을 가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과학 원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어린이날을 즈음해 국립부산과학관이 AI와 과학 원리를 배우는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이 밖에도 부산 곳곳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직접 만지고 체험하면서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국립부산과학관. 5월 한 달 동안 이곳에서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이번 주말과 어린이날인 5일 과학관 전역에서 AI와 과학의 원리를 놀이로 배우는 행사가 열리는데 각종 메이킹 체험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과학 프로젝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뚝딱뚝딱 패밀리 챌린지는 기본적으로 메이킹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입니다. AI를 실제로 써보는 프로그램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다른 데서는 보실 수 없었던 실제 AI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춘 AI 챌린지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일에는 유명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의 초청 강연이 있고 천재들의 생각 비법을 주제로 한 특별 기획전도 운영 중입니다. 5월 5일 영화의 전당에서는 제53회 부산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립니다. 어린이들이 비밀 요원이 된다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가 하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함께하는 공연과 크리에이터 라이브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시민 휴식 공간인 부산시민공원에서도 이날 하루 어린이 문화 한마당이 펼쳐져 태권도와 저글링쇼 등 신나는 놀거리들이 풍성하게 준비됩니다. 그런가 하면 2일 부산시청 1층에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에서는 착시 현상과 공기대포 등 과학 원리를 소재로 한 과학 마술 콘서트가 열리고 도모헌에서는 주말 동안 창작 아동극 공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또 어린이 대공원과 송상현 광장 등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들이 놀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한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은 부산 도심 관광지를 누비는 부산 시티 투어를 만원가량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국내 유일의 생명의료 전문 과학관도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내시경과 초음파 등 실제 의료기기를 활용한 전시부터 미래생명과 환경을 주제로 한 특별전까지 마련됐는데요. 아이들은 물론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윗속을 직접 들여다보고 초음파 장비로 간과 췌장, 신장까지 살펴봅니다. 생명 현상과 인체 구조, 의료 기술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입니다. 집중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전시품입니다. 이곳에 이마를 대고 뇌파가 전달되면 미니카가 움직이게 됩니다. 세운다.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종합과학관은 여러 곳에 있지만 생명과학과 의료를 주제로 한 전문과학관은 전국에서 원주가 유일합니다. 물론 종합과학관에서도 생명과 의학을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주 깊게는 다루지는 못합니다. 대신 저희는 전문과학관으로 건립됐기 때문에 생명의료 분야에 있어서 체험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강원과학관은 신체를 중심으로 질병과 치료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의사를 꿈꾸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도 생소한 의료 장비를 직접 체험하며 흥미를 느낍니다. 저희 아이가 꿈이 의사인데 좀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시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이 아이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기획한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이라는 제목의 순회 특별전시도 함께 진행됩니다. 결국에는 동물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저희가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미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또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동물들이 어떻게 진화하게 될지 얘기하는 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5일까지는 어린이날을 맞아 과학으로 놀자 어린이날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데 DNA 야광 팔찌 만들기와 태양 관측 안경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강원은 물론 대전과 과천, 대구, 부산 등 전국 6개 국립과학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회원제인 사이언스 패스도 판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